때가 토국수로 보시나요? 사유가 화극금으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볼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천간을 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오행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술토가 해수를 극하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라면은 천간은 합과 극만 있는데 지지에는 합충 형파의 원진 같은 복잡한 지지들만의 논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지들은 지지들만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들 간에 다른 복잡한 관계들이 발생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지의 수를 보고 술토라고 부르기보다는 개술자다, 해를 보면 해수라고 하기보다는 돼지 해자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요. 그래야만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주는 오해가 지지 글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오늘 영상 이해가 끝나셔야 본격적으로 지지의 구조 공부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의 운동 방향성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요. 첫째, 그 지지 글자들이 나열된 순서예요. 즉, 앞 글자는 뒷 글자를 키워준다. 둘째는 삼합 운동 방향성으로 무엇이 무엇을 하고 무엇이 무엇을 약화시키는지 본다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 로직부터 보면요. 지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기본적으로 지지의 앞 글자는 뒷 글자를 생해주고 뒷 글자는 앞 글자를 지켜주는 관계예요. 우리가 십성을 이야기할 때 비견은 식상을 생해주고 식상은 비견을 지켜주는 글자라고 하잖아요. 비견은 식상의 앞 글자에 해당하고 식상은 비견의 뒷 글자죠. 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비견을 상하게 하려는 편관이 왔다. 이때 식상이 있으면 식상이 편관을 극해서 비견을 지켜주잖아요. 비견이 강하면 그것이 식상을 생해서 식상도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하죠. 항상 앞의 것은 뒤의 것을 생해주고 밀어주고 뒤의 것은 앞의 것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 되게 쉬운 말인데요. 사실 엄청 중요하고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세 번씩 읽어보시고 외우시기를 바랄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어떤 글자가 위기가 닥쳐도 안 무너지고 안전할 것 같은지 보려면 그것을 지켜주는 뒷글자가 함께 있는지 보면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지지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자는 축을 생해주고 축은 자를 지킨다. 축은 인을 생해주고 인은 축을 지킨다. 인은 묘를 생해주고 묘는 인을 지킨다. 이렇게 끝까지 쭉쭉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지켜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원리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다 증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본론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라서 생략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이 너무 많다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이 묘를 생하고 사가 오를 생하고 신이 유를 생하고 해가 자를 생하는 것은 같은 오행들끼리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이 진술충미라는 것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이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이해가 한층 쉬워질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가 축을 생하는 경우가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은 축을 천간에서 말하는 무나 기와 같은 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지지에서 천간의 토와 같은 것은 사실 미 하나밖에 없어요. 지지에서 말하는 토라는 것의 의미는 천간에서 말하는 토와 같은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행적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전환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긴 건 토와 같은 노란색이지만 전자의 의미는 별로 없고 후자의 의미가 강한 것이 미를 제외한 진술축이라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전 사주팔자 쓸 때 사실 진술충미의 노란색 톤을 다 다르게 쓰고 싶어요. 아무튼 지지의 진술충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만 뼛속까지 깊이 파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4시 40분인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라는 일을 추구하는 바람에 요즘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 구독하시는 분들 많아진다고 하시면 전 잠 안 자도 됩니다. 좀 이야기가 샜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에만 집중할게요. 축은 간단히 비유하자면 물이 80%이고 흙이 20%만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상 뭐 진흙보다 좀 더 심한 정도예요. 자가 축을 생하는 것은 축 중에 들어있는 기라는 본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개의 수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묘가 진을 생하는 것도 진 중에 있는 여기인 을목을 키우는 것이고요. 유가 수를 생하는 것도 술 중에 있는 여기인 신금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토다운 미는
오가 미를 생할 때 미중의 여기인 정화와 본기인 기토를 모두 키우는 것이 돼요. 오리지널 오행적 파생토인 그런 셈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번엔 다른 것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지지의 순서대로면 축이 다음 글자인 인을 생한다는 것이 되는데 토가 무슨 목을 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목기인 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이 커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금인 경금을 입고시켜서 그 에너지를 완전히 없애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축은 인을 생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미는 목기인 갑을 입고시켜서 그 반대 에너지인 신이 커지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가 신을 생하는 것이고요. 술은 화기인 병화를 입고시켜서 반대 에너지인 해를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해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금이 서로 반대 관계이고 수화가 서로 반대 관계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서로 반대 운동 에너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 에너지를 잡아 가두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사주 원국에 해가 있는데 술년이 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해가 토극수 당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가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주의 지지들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생축, 축생인, 인생묘, 묘생진, 진생사, 사생오, 오생미, 미생신, 신생유, 유생술, 술생해 이렇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즉 삼합운동 방향성상 생지는 왕지를 생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유축 삼합운동을 하는 사는 유를 화극 화극금 하는 것이니까 금이 망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유중에 있는 경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유가 오면 축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이걸 오행적으로만 보면 금극토라는 황당한 소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와 인도 자가 수이고 목은 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는 인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시켜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지 글자들은 단순히 목화 토금수라는 관계의 오행생극으로만 이해하시면 더 이상 사주팔자 공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의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절대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지 공부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